아버지를 살려주소서. 전하, 제발 멈춰주소서.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충성해온 조선의 영의정이 어찌 하루아침에 역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궁궐 차가운 바닥에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인 중전에 비단 치맛자락이 흙먼지에 뒤엉킵니다. 소원왕후 심씨는 남편 세종 앞에 엎드려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을 잡아줘야 할 남편 세종은 차갑게 외면한 채 굳게 닫힌 문 너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소원왕후의 아버지 시몬이 세종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명나라 사신으로 떠나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시몬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가 한양을 떠나는 길에는 전송하는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이제 세상은 심씨 가문의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은 시아버지 태종의 눈등에 불을 켰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처가인 민씨 형제들을 몰살시켰던 것처럼 아들 세종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외척의 힘을 미리 뿌리 뽑기로 결심합니다. 왕권은 오직 이 씨의 것이어야 한다. 외척의 힘이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 태종의 잔인한 설계 아래 사신 업무를 마치고 압록강을 건너오던 시몬은 국경을 넘자마자 대역죄인이라는 명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소원왕후는 하루아침에 조선 최고의 명문가 여식에서 역적의 딸로 추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으며 가문은 풍비박산났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궁중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한 채 메아리 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세종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소원왕후의 가족을 제물로 바친 태종의 잔혹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홀로 남겨진 궁궐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전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조차 전하의 자비라니요. 제 어머니가 변방의 관비가 되어 내지를 당하며 죽어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비극은 아버지 시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닥친 운명은 죽음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소원왕후의 어머니 안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모두 천민인 관비로 전락하여 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어제까지 국모의 어머니로서 만인의 존경을 받던 여인이 이제는 관청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며 관리들에게 채찍질을 당하는 처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궁궐 안에서 진수성찬을 마주할 때마다 목이 메어 음식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따뜻한 밥을 먹는 동안 나의 어머니는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 젖은 밥을 먹고 있겠구나. 조정의 신하들은 연일 상소를 올리며 소원왕후를 압박했습니다. 역적 시몬의 딸을 어찌 일국의 국모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소서. 소원왕후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눈물을 보이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곧 남편 세종에 대한 불충이 되며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남편 세종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종은 아내의 고통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오직 성군이 되기 위한 과업과 학문에만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종이 냉정하다고 말했지만 소원왕후는 직감했습니다. 세종이 자신을 폐위하지 않고 중전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무언의 약속임을 말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가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다시 평민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자신은 절대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인했습니다. 내 가문은 몰락했으나 내 몸에서 난 아이들이 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이다.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 친정이 멸문지화의 화를 당하고 어머니가 노비가 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소원왕후가 택한 생존 전략은 경이로울 만큼 처절하고 숭고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왕비 중 가장 많은 자녀인 팔남이여 총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왕실의 번창을 위한 의무를 넘어 역적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극심한 산고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은 그녀에게 수행이자 투쟁이었습니다. 장남 문종을 시작으로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 천재적 예술가였던 안평대군 등 조선 역사를 뒤흔든 거물들이 모두 그녀의 몸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소원왕후는 10명의 아이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며 왕실의 뿌리를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이 그녀를 폐위하려 할 때마다 그녀가 낳은 당당한 대군들은 그녀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어머니를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라는 논리는 그 어떤 정치적 공세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너희가 곧 나의 힘이다. 너희가 온전하게 자라야만 외갓집의 원통함도 풀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녀의 헌신적인 출산과 양육은 시아버지 태종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왕비로서의 불가침,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10번의 산고를 통해 비로소 역적의 딸에서 조선의 어머니로 거듭난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늘은 제게 이토록 가혹하단 말입니까? 10명의 아이를 고통 속에 낳아 길렀건만 정작 내 품을 떠나는구나. 가문의 비극을 견디고 10명의 자식을 낳아 왕실을 번창시킨 소원왕후에게 생애 마지막에 가장 잔인한 시련이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들의 연이은 죽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인내하며 지켜온 삶의 유일한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극한 정성으로 키워낸 5째 아들 광평대군이 불과 20세의 나이로 요절했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몇 달 뒤 7째 아들 평원대군마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번의 산고를 겪으며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식들을 먼저 보내는 고통은 친정의 몰락보다 더 잔인하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평생을 인내라는 차가운 틀 안에 갇혀 살며 가문의 비극 앞에서도 눈물을 아꼈던 소원왕후였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석에 누워 남편 세종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토해냈습니다. 전하, 제가 무엇을 더 견뎌야 합니까? 제 몸을 깎아낸 아이들이 먼저 가다뇨. 10명의 자녀를 낳아 조선 왕실의 기틀을 세웠지만 정작 어머니로서 자식의 임종을 지켜봐야 했던 여인의 가슴에는 시커먼 멍자국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며 남은 생을 기도 속에 보냈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가문을 위해, 그리고 남편의 성세를 위해 자신을 죽여온 여인의 생명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망울에는 지난 세월 겪었던 멸문의 슬픔과 자식을 잃은 참척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인은 안다. 중전의 10번의 산고가 지금의 조선을 만들었음을, 그대의 희생과 눈물을 조선의 역사에 영원히 새기리라. 소원왕후는 결국 아들들의 뒤를 따라 52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 세종은 평소에 냉정함을 잃고 오열했습니다. 세종은 그녀가 죽은 뒤 그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석보상절과 월인천 강지곡을 짓게 하며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8명의 아들들은 이후 조선의 정치, 문화, 예술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만약 소원왕후가 가문의 비극에 좌절하여 스스로 무너졌다면 조선 왕실의 적통은 이토록 풍성하게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며 세종의 업적 또한 빛이 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소원왕후는 자신을 버린 시아버지와 자신을 외면했던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10명의 생명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멸문이라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왕실의 기틀을 바로잡고 성군 세종이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며 가정을 지켜낸 위대한 경영자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그 찬란한 업적의 이면에는 10번의 산고와 평생의 눈물을 삼킨 조선의 어머니 소원왕후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왕비로 기억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다산도 잔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운명에 맞서 사랑과 인내로 승리한 한 여인의 위대한 일생입니다.